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부부관계 잘하고 계시나요? 성욕은 잘 생기고 흥분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르가즘도 잘 느끼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 성욕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앉아서 따로따로 SNS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보다가 잠잘 때가 많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성욕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성욕이야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욕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자가 여자보다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좀 더 성충동은 훨씬 좀 많이 일으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욕을 일으키는 어떤 방향은 여자하고 남자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성욕은 같지만 매일 섹스를 생각하는 어떤 빈도라든지 성충동이 일어나는 횟수라든지 혹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적인 환타지라든지 혹은 결혼 20년 차 부부가 원하는 섹스 빈도도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현재보다 더 많은 섹스를 원하는 것도 아무래도 남편이 아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섹스를 원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욕이 많이 생기는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상관없이 성욕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바람 피울 확률도 남자들이 더 많고 자유의 비율도 60대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또 여자의 성욕은 하고 싶다까지는 가는데 여러 번 하고 싶다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나는 별로 성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무성욕, 성욕이 아예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가 81%, 남자가 19%나 될 정도로 여자들 중에는 성욕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여자들의 성욕이 어떤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성관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 번도 섹스 욕구가 없었던 사람은 여자는 19%나 되는데 남자는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좀 성욕이 발현되거나 드러내는 거는 훨씬 더 낮은 것 같고요. 또 성욕을 느낄 때 포인트는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 혹은 여자의 알몸을 볼 때 혹은 남들이 섹스하는 장면을 볼 때 이렇다면 여자는 그 사람이 누군가로 성욕을 느낄 때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자의 성욕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의 성욕이 좀 높아질 때는 언젠가 하면 한 달 중에 배란기 즈음에 좀 성욕이 높아지고요. 또 어떤 여자는 월경 직전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학자들은 여자들이 배란기에 성욕이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생식 본능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월경 직전에 높아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생식에 대한 반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월경을 하면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어떤 마음도 많이 작용을 해서 월경 직전에 성욕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들은 이 임신 가능성이 높을 때 성욕이 높죠. 그래서 인간 여자들이야 언제든지 성적인 흥분이 생기면 그 성관계를 할 수 있고 흥분도 되지만 포유류나 영장류들은 발정기가 있을 때만 느끼죠. 성욕 감퇴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호르몬 변화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30대부터 호르몬이 이렇게 1년에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자는 폐경을 겪으면서 완전히 바닥을 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성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여자들이 폐경을 한다고 성욕이 떨어졌던 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성관계를 하면 또 점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폐경을 하고 나서 성욕이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임신의 걱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섹스를 하게 됐기 때문에
내 성욕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하고 생활 습관이죠. 이거 여기에는 섹스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음식 먹느냐도 들어갈 것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가 하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죠. 내가 섹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요즘은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결혼시키고 아이들을 봐주러 가서 생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중노년의 그 부부도 꽤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부부가 같이 손주의 육아를 도와주러 가 있는 경우에는 뭐 같이 모텔에 애들 그 유치원 가 있을 때 어린이집 가 있을 때 모텔에 가서 한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그 만나서 모텔에 가신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원인, 나는 건강하지만 파트너가 아플 때 혹은 파트너는 건강한데 내가 아플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성욕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질병 있을 때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당뇨 같은 거 있으면 아무래도 섹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욕이 감퇴하는 원인에는 내 육체적인 원인, 마음의 원인, 그리고 관계의 원인, 환경의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성욕이 거의 안 생기죠.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발기부전되는 경우도 많고 지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오르가즘 잘 못 느낀다든지 흥분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성욕이 안 생긴다든지 이렇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너무 몸이 피곤하면 여자들은 아예 섹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내를 좀 덜 피곤하게 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죠. 그래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여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성욕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난소암 같은 것으로 난소를 적출했을 때 혹은 뭐 자궁 내막암이나 이렇게 돼서 난소를 적출했을 때 성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토끼나 쥐 같은 설치류에게 난소를 제거하면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컷이 이렇게 왜 암컷을 유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도 많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장류인 경우에 뭐 침팬치나 고릴라나 오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난소 제거했을 때 성행위가 감소한다고 하니까 요즘 난소암이나 뭐 자궁 내막암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난소를 제거했을 때 성행위가 감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섹스리스인 경우에 여자들은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섹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별을 하고 나면 당분간 섹스가 없어지는, 성생활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규칙적인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섹스를 또 시도하지 않는 경우, 섹스리스인데 섹스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는 남자들은 거절당할까봐 걱정돼서 여자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욕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섹스가 좋아야 성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는 성감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성감 개발도 하고 자유행위 같은 것 하면서 성감 개발도 하고 상대에게 나의 성감대를 좀 잘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섹스는 혼자서 누군가 누구에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또 자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저희 댓글 보면 뭐 성관계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자위는 매일 한다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위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시면 너무 민감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흥분을 하게 돼 갖고 사정을 빨리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늘 이렇게 민감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자위, 너무 과도한 음란물은 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내가 성욕을 좀 부추기려면 좀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 혹은 댄스 같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것, 그리고 좀 갖춰 입는 것,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성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비만이죠. 비만이고 또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 많이 먹고 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식욕하고 성욕의 중추신경은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배가 부르면 사랑이 너무 충만하다고 속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배가 고파야 성생활은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욕을 좀 높일 수 있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한 대학의 그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커플의 의사소통 방식이 성욕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연구를 했더니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리액션이 좋은 커플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 성욕을 좀 많이 느끼고 또 성적으로 만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스킨십 할 거고, 그리고 남자 반응이 소극적이면 스킨십도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리액션도 해주고 여자가 얘기할 때 좀 들어주고 공감하면 여자는 그 남자를 향해서 성욕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의 성욕은 관계의 친밀감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가 우리 관계에서 성욕을 좀 더 부추기는, 성생활의 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소통에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성욕과 남자의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면 남자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이렇게 즉각적인 자극에 성욕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자는 아무래도 관계로 인해서 성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내하고 혹은 내 애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할 때 그 사람이 좀 더 섹스하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액션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